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녹음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요. 저는 아이폰으로 녹음을 해서 바로 그냥 mp3로 전환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어제 녹음할 때 아이폰이 고장난 건 아닌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녹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업로드를 했더니 어제 녹음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 제가 좀 앞으로 녹음 올리면서 좀 점검을 하면서, 점검이라는 것이 그냥 제가 체크해서 상태가 안 좋네 그러면 다시 녹음해서 올리는 걸로 좀 조심을 기할 거고요. 어제 굉장히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1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조금 신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어떤 시점에 미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말 맞아요. 그럼 미쓰리는 그때 가서 제가 여러분 그 시점에서 그 얘기 해드렸죠? 하고 자랑질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5월 달부터 8월 달 이야기를 주례장창합니다. 뭐 여러분 5월 달에 제가 A형 간염 걸려서 2008년도에 뒤질 뻔했는데 그 뒤에 뭐 금융위기가 터졌고 제가 증권회사를 4군데 옮겨 다녔는데 그렇게 이직을 하다 보니까 여름 휴가를 일찍 쓰기엔 눈치 보여서 늦지막히 휴가를 쓰다 보니 미쓰리가 휴가계만 던지면 대우가 망하고 미쓰리가 휴가계만 던지면은 뭐 SK 사태가 터지고 그랬다. 그래서 2024년 8월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주식시장이 2896포인트 찍고 그랬을 때 청취자님들께서 미쓰리 너는 하방을 열어놓는다 그랬는데 주식시장 왜 안 빠지니 나 불안해 죽겠어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을 때 제가 8월 4일 방송에서 여러분 주식은요 한 방에 100포인트도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제가 그 한 얘기가 8월 5일 날 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라고 방송 중에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올해는요 여러분 달랐던 거 아시죠? 올해는 제가 8월 달에 여러분들께 자주 했던 멘트가 뭐냐면 not today였습니다. 의미가 뭐냐, 주식시장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8월에는 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작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8월 달 아닙니다. not today예요. 8월은 아닌데요. 연말로 갈수록 물갈이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자, 8월 달에 작년 8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방송에서 무슨 얘기 해드렸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당장 어제 방송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악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 1층에서 떨어지면 잘 떨어지면 아무 상처도 없이 까꿍하고 떨어지고 좀 잘못 떨어지면 살짝 긁히거나 뭐 삐끗한 거고 문제는 15층에서 떨어지면 잘 떨어져도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장중에 100포인트씩 막 빠져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대신에 빵빵한 풍선이 더 빵빵해지면 어느 순간 터지니까 중간중간에 바람을 좀 빼줘야 되는데 과연 그 바람을 뺄 때 말캉말캉하게 풍선을 쪼물딱 만져가지고 바람을 뺄 것이냐 아니면 바늘로 혹은 화살로 찍을 것이냐, 이게 악재의 강도 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그 방송을 올리자마자 코스피가 장중에 난리부르스를 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죠?
물론 제가 여러분 뭐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돼요? 라고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때 야, 네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 라고 혹시 기억을 못 하실까 봐 에이, 여러분 제가 이런 멘트 했잖아요. 나투데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아파트에서 떨어진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기억을 꺼내드리죠.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요. 오늘 제가 퍼스트 브랜드 얘기를 할 텐데 솔직히 여러분들께 이실직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이슈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뭐 증권 방송이나 증권 전문가들과 교류를 아예 안 해요. 증권 방송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미 뭐 며칠 전에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처음 이 기사를 접했거든요. 야, 주식하는 애가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황을 전망하는 방법은 제가 어제 풍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보고 이 풍선의 강도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는 좀 빠질 것 같은데 라고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재료를 뭘로 쓸 것인가? 만약에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면 이 재료는 호재는 뭘로 쓸 것인가를 먼저 방향을 정해놓고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의 호재는요. 금리나 기대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악재 같은 거 막 얘기해 드렸죠. 뭐 9.11 테러 같은 자연재해도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얘기하게 된 계기는 어닝 시즌 때문이죠.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여는 것은 대형 금융주인데 대형 금융주는 웬간해서는 실적이 나쁠 수 없다. 미쓰리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실적들 다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월요일 날 반등했고 그런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 대형 은행주들의 코실적이 증시를 그나마 혼조세로 받치게끔 사용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행주들의 실적은 웬간해서는 나쁠 수 없다.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이 나쁜 건 금융위기나 뭐 유럽발 금융위기 그랬을 때는 좀 그렇지만 웬간해서는 특히 2008년도 이후에는 은행들이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마다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이 금융위기를 겪진 않을 것이다. 하다 2023년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도 작은 은행들은 파산했지만 대형은행주들은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다. 왜? 고객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거 2008년도 금융위기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방송 중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은행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스트레스 테스트 받고 있는 줄 알아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독한 상황에다가 몰아넣고 테스트를 해서 이겨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악재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어닝 시즌의 대형 금융주들이 나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야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10월 16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혹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신기하죠? 자,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은요 목개처럼 해야 된다. 제가 새날 방송에 나가서도 뭐 이상민 구속되면 와 신났다가 또 박성재 기각되면 막 처져 있고 이러면 에너지 뺏긴다. 주식은 조용히 돈 벌어야 된다. 제가 최근 이렇게 여러분들의 멘탈을 단디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하죠? 진짜 주식 투자는
수익이 나서 여러분 잔고에서 빨간색이 있는 게 여러분 수익 난 게 아니에요. 매도하고 바로 다른 거 매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매도하고 결제를까지 기다렸다가 그 수익금을 출금하는 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할까요? 앞으로 뭐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그때쯤 되면 여러분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수익금 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마 제가 그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제가 계획하고 한 건 아닌데 어느 시점 되면 그렇게 주둥아리가 가려워가지고 그냥 나불나불 거리고 싶어서 방송 중에 뭔가를 막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실화가 되더라고요. 자,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지금 미국은 여러분 셧다운이 진행 중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뉴욕 증시가 좀 이렇게 빠지고 싶은데 재료를 뭘로 하지? 라고 고민했을 때 갑자기 뭐 셧다운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뭐 이런 얘기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이런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 16일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0.6% 하락했고 S&P 500이 0.63% 하락했고 나스닥이 0.47% 하락했어요. 자, 경제 지표를 확인할 텐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는 셧다운 때문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 연기가 되고 있고요. 대신 10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9월달에 마이너스 8.7에서 10월달에 10.7로 상승. 자, 10.7이면 기준선 0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미국 경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바보라고 있습니다. 경제는 흐름이에요.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9월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나누는데 이거는 시카고 연방은행이 발표한 소매 무역 선행 요약 보고서에 기록된 거예요.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9월달 소매 판매는 원래 17일 날 발표 예정이었으나 지금 뭐다? 셧다운이다. 그래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36.0이었다가 10월달에 마이너스 12.8로 또 꼬꾸라집니다. 제가 그랬죠. 변동폭이 굉장히 큰 거는 오히려 불안한 거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미쓰리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은데 왜 내 종목 안 올라가?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주식시장이 막 흔들리고 그럴 때 크게 꼬꾸라지지 않고 그냥 너는 꼬꾸라져라. 나는 이 가격대를 지키리라. 반대로 막 주식시장이 올라가도 너는 올라가라. 난 이 가격대를 지키기라 하면서 옆으로 계속 그 가격대를 지키면서 행보한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지금 내가 놀물이 아니야. 그래서 있는 거지. 옆으로 계속 가격대를 그러니까 가격대를 움직이지 않고 마치 바닥에다 껌딱지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 있는 거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벤트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굉장히 지랄 이은병 진행 중입니다. 금리 결정 10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나타났어요. B컷 제기됐습니다. 왜? 퍼스트 프렌즈 때문에. 자, 퍼스트 프렌즈 이야기는요. 제가 솔직히 오늘은 제가 어떤 시점으로 어디에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맛만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해드렸고
했는데 이거는 살짝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약간 맛보기로만 보여드리고 제가 내일 방송이든 다음 방송에서 이 이슈가 유지되는 동안 미스지가 계속 여러분들의 멘탈 잡아드리면서 이 이슈에 대한 사이즈를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그냥 액면가는 이거죠. 자이언스 뱅코프에서 자회사 캘리포니아 뱅크앤드 트러스트가 취급한 상업 및 산업대출 가운데 5천만 달러 규모를 회계상 손실 처리했다. 아이고, 작은 은행들 개판이네. 이런 불안감 하나. 또 다른 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가 켄터그룹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아이고, 이거 조그만 은행들, 이거 불안한데? 이거 2023년도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자이언스 뱅코프나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나 모두 최근 파산한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 브랜드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를 갖고 있다. 이 트라이킬러가 최근에 파산한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인데요. JP모건 체이스 다이먼 회장이 이 트라이킬러 회사가 파산한 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면 아마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모두 미리 경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JP모건 체이스 다이먼 회장은 약간 부정적으로 시장을 냉정하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다이먼 회장의 말이 100% 맞다 틀리다라고 뭐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시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때문에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 주가가 10.62% 하락했는데 9월에 파산한 자동차 부품 공급사 퍼스트 브랜즈, 아까 자이언스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도 퍼스트 브랜즈에 대한 익스포저 갖고 있었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9월에 파산한 자동차 부품 공급사 퍼스트 브랜즈가 23억 달러, 즉 3조 2천억 정도의 가격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제프리스라는 은행이 퍼스트 브랜즈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0.62% 주가가 빠졌어요. 이 상태만 두고 어떤 이슈가 부각되고 있냐면 다들 여러분 작은 은행들이잖아요. 그죠? 자이언스 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이런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거 2023년도 상황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만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오늘 제 포인트만 전해드리고 내일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외친 게 있죠. 여러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요, 2008년도 이후에 강력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당했고 통과했고 그래서 대형 은행주들은 시스템 때문에 망가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지역 조그만 은행들이 파산하고 이 문제가 실리콘밸리뱅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그 악재 덩어리가 뭐냐 하면 시스템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뉴스를 봤더니 증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퍼스트 브랜즈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이렇게 파산하고 그래서 은행주들이 하락하고 막 그랬는데 시스템적 문제는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국 대형 은행들은 시스템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테스트를 받았고 받고 있고 통과됐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문제는요. 시스템 외적인 곳에서 터진 겁니다. 규모를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시스템을 알면 어디가 망가지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딱딱딱딱딱딱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뭔가 어떻게 엉망진창이 될지 지금 가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퍼스트 브랜드 파산은요.
지금 한 10년 전부터 월가에서 유행 중인 사적 신용 대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적 신용 대출이 무엇이냐? 자,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2008년도 이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은 또다시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통과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은행의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적 대출이라는 것은요. 은행 대출이나 공모 채권 발행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비은행들의 주도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게 시스템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규모가 가늠이 안 갑니다. 여러분 리먼 사태는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시스템이 모기지 때문에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워낙 큰 덩어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니까 얼마나 멀쩡한 덩어리겠어요. 그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리먼 사태가 터진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 사적 대출은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날 제프리스 주가가 10.62% 하락했는데요. UBS도 들어가 있고 블랙록도 연관되어 있고 일본 은행들도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스템적이라면 얼만큼 딱딱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시스템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규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부터 은행들은 이런 거를 상대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사적으로 대출받고 돌리고 하니 오히려 이 문제가 부각이 되면 미쓰리가 나투데이라고 했던 그 8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물갈이가 진행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조심하는 이유가 아직 제가 막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단지 여러분 제가 어느 포인트를 잡고 얘기하는지만 들으시면 돼요. 전문가들은 시스템적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스템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를 잡고 조금 더 면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뉴욕 그러니까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는 재료들 뭐 예를 들면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뭐 금융위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의 대형주들은 시스템이 딱딱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주들은 금융위기가 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시스템적이지 않은 문제에서 문제가 도출됐는데 지금 투자자들은요 이걸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만만하게 보고 있냐면 2023년도 실리콘밸리 그 상태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크게 문제 안 됐잖아. 금융위기 안 됐잖아. 이렇게 하나로 무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적 문제는 없어 라고 이 이슈를 외면해 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거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스템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시장을 흔들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계속 제가 면밀히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최근 들어 제가 미쓰리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 여러분들 떠오르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저는 오늘 포인트만 잡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 제가 계속 정보 체크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방향성 잡아드릴게요.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남은 휴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남은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맞이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금요일 뉴욕 증시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